안녕하세요. 뉴탐스런 사회 지리를 맡은 강봉균입니다. 이제 선생님 얼굴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생각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이랑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으나 이제 강의에서 막 하나라도 더 하려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어디 좀 닮은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이경실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실세주 유행할 때는 고현정, 그 다음에 영화 써니 개봉되고 나서는 이제 강수라 닮았다는 얘기 듣는데요. 요즘 조금 선생님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살이 쪄서 허리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1학년이 되면 마음가짐도 새롭고 하다가 이 플러스 방송 볼 때부터 해서 아니면 이 지리 4단원까지 오면서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EBS 처음에 강의할 때는 몸매 관리도 제대로 하고 먹는 것도 식단 조절하고 그랬거든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또 처음에 EBS 강의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간 변화와 대응이라는 이 주요 주제, 중단원 주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은 공간 변화와 대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져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어느 내용에서 끝을 냈냐면은 바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지역격차라는 게 발생했어요. 도시는 발달하는데 농촌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132페이지에 보시면 03번 내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바로 지역개발과 하나 더 있죠? 환경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뜬금없이 지난 시간 교재 내용에서 이게 왜 나오냐 하는 학생이 있는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는 발달하고 농촌은 발달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지역 개발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환경보존은 왜 나왔을까요?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환경훼손 발생하고 녹지 면적 감소하고 열섬 현상과 같은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보존을 하자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네모 뭐부터 가자? 첫 번째 요 주제 그대로 가면 돼요. 먼저 지역 개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자, 지역 개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 선생님 어릴 때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노래 가사 나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과거의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국토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개발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간단해요. 그 지역에 사는 이 지역 주민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해피라는 거죠. 바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개발의 의미와 목표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주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메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괄호 2번 별표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개발을 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개발을 하냐? 바로 이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그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바로 이거를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서 답방 털려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떨 때는 답이 틀려버려요. 왜? 헷갈려가지고 넋 놓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향식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무슨 개발이 있냐면은 상향식 개발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몸이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5시간 만나니까 학생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거 친구였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뭐 하면서 상행열차 뭐 하행열차 막 이런 거 나오죠. 상행 하행 그거예요. 하행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간 게 하행열차라고 하죠. 아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누가 개발을 하냐인데 아래로 향한다. 누가 위에 있습니까? 바로 정부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향식 개발을 누가 개발을 맡아서 하는 거냐면은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아래로 향한다고 해서 얘를 하향식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상향식 개발은 그렇죠. 반대예요. 어떻게 된다? 위로 향한다예요. 그러면 이거요. 우리 지역은요, 나비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요, 땅이 평평해서 지평선이 발달했어요. 저희 김제는 지평선 축제할래요. 저희 보령은 머드 축제할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은, 자, 개발을 지역의 주민,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잘 돼 있죠. 지방자치 제도에 맞추어서 바로 지방 누구? 자치단체가 우리는 이런 개발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거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발 주체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개발 전략이에요. 즉, 전략,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두 개로 나누는데요. 자, 여기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거점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넣기도 해요. 성장 거점 개발 또는 어떤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거점 개발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개발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균형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미 감이 잡힙니다. 바로 얘가 되죠.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메인 내용으로 갖고 가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칠판 지우고 요 두 개 깔끔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거점 개발.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균형 개발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메인 내용이니까 선생님 여기서 조금 속도를 늦추도록 할게요. 성장 거점 개발은 주체가 그러니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얘는 이제 누가 주체가 되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거를 적용해보면 얘는 명령이 어디로 향하는 아래로 향하는 바로 하향식 개발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왜 유사하다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다음. 균형 개발은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거냐?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 지역도 발전해야겠죠. 얘는 이제 주로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배운 거를 적용해 보면 얘는 이제 명령이 어디로 향하는 위로 향하는 바로 상향식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교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혹은 고3 한국지리 강의, 이게 한국지리 내용에도 나오거든요. 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냐면요. 자본이 없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6남매, 7남매, 8남매. 선생님 엄마가 6남매쯤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쟤는 왜 형한테 밀려갖고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합니까? 쟤도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안 된다. 돈이 없다 아이가. 일단 마지 먼저 가고 니 나중에 가거라. 아야 마지 니는 대학 가갖고 사실 합격해갖고 꼭 우리 집을 일러내야 된다. 니 동생들 잘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개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얼마 없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만 어떻게 하는 거?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냐면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이 가능한 지점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지역은요. 철도도 없어요. 도로도 안 나져 있어요. 근데 B라는 지역은 그래도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돈이 없는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A를 거점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B를 거점으로 정할까요? A 안 하게 돼요. 왜? A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고작 공장을 갖추려고 하니까 도로도 없어요. 항구도 없어요. 그럼 물건 실어 나가야 하니까 이걸 갖춰야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이미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으니까 아 여기다 공장 차리면 빨리 성장시킬 수 있고 자본도 덜 들어가게 되는구나요. 그래서 뭘 정하냐면은 거점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일단 집중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6남매, 7남매 꼭 마지막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못 가게 되는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얘가 돼요. 그러면은 방법은 봤어요. 그러면은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아까 쌤 연계를 했죠. 쌤 연계에 또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계속 보게 돼요. 얼마지? 니는 동생들 다 제치고 니만 대학 보내줬다. 아이가 니 얼른 사실 합격해가 우리 집을 일궈내야 된다.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바로 목표는 뭐냐면은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시간 내에 뭐를 이루어내야 되냐 하면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지역 거점을 정해서 얘한테 집중 투자를 하면은 순식간에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효율성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보통 쌤이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일반 사회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죠. 피자, 즉 빵을 먼저 키우느냐, 빵을 골고루 나누냐. 그럼 얘는 뭐에 관심을 가진 거냐? 피자의 크기를 키우는 거. 즉 경제 성장의 극대화를 노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얘예요. 그런데 자, 이 목표에 따라서 하면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쌤 쉬우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는 효과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단점이 더 중요하죠. 단점은 워낙 쉬우니까. 자, 단점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맞춰야 돼요. 단점 보세요. 원래 얘가 노리는 건요. 이거예요. 아까 그 집 상황 가보세요. 니 마지 니가 성공해갖고 동생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하면 돌봐줘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연극이에요. 그 실제상 연극이에요. 이 마지가 정말 사실 합격해갖고 판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들 내몰라라 하네. 이게 비슷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목표로 하는 거는 이 거점에 투자를 해서 얘가 성장해서 그 효과가 주변에 퍼지는 바로 뭐를 노리는 거냐면은 원래의 목표는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퍼지는 걸 노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이구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면 일자리 많대요. 아우 저기 우리 기업도 한번 투자해볼까요? 자본과 인구가 다 저기에 몰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게 발생하게 되죠. 바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파급 효과와 반대로 얘는 뭐라고 한다? 역류 효과라고 해요. 쉽죠?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이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게 되는 거를 우리가 역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토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성장 거점을 냈어요. 어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바로 포항, 울산, 부산, 남동, 임해라는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두 지역은 성장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성장하지 않는 바로 지역 간 불균형, 즉 역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그러면 균형 개발은 뭐냐? 자, 선생님 또 연극을 하면 선생님 집이 3남매예요. 근데 선생님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강봉균이에요. 써줄게요. 이름이 참 웃겨요. 강봉균이고 그 선생님 동생은 강봉희고 선생님 남동생 마지막 얘는 강봉모인데 안동의 기론여고로 국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 참 3남매 중에 둘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봉균, 봉희, 봉모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세대, 우리 세대, 스님 세대만 해도 이제 먹고 살만하죠. 봉균이가 이래요. 엄마 나 대학교 마쳤는데 나 공부도 하고 싶어. 나 석사 보내줘. 알았다. 선생님 지금 석사까지 박사 들어갔어요. 물론 선생님 돈으로 했지만 연극이에요. 자, 선생님 여동생 진짜로 이거 다 안 들어서 다행인데 선생님 여동생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고대를 나왔어요. 근데 고대 건축을 가서 방황을 하다가 나주대 커피 바리스타 학과를 다시 갔어요. 엄마 나 자아를 찾을래. 나는 건축이 안 맞아. 나는 커피를 한번 해보겠어. 알았다. 전문대 다시 가거라. 복모는 다행히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 보는데 한 해 이제 시험을 더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너도 공부 더 시켜줄게 이거예요. 바로 어떤 국가에서 하게 되는 거냐면은
자본이 많은 선진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얘는 주로 어디서 돈이 별로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한다라는 거고, 얘는 주로 그렇죠. 자본이 많은 어디서 하게 된다는 거냐?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봉균, 봉이, 봉모 엄마 아빠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국가 전체로 볼 때 우리 지역 나비 축제 할래요. 우리는요 강릉 단오제 축제 할래요. 저희 보령은 머두 축제 할래요. 저희 공항 넣을래요. 저희 도로 닦을래요. 각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 주민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각 지역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뭐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지역 간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은 불균형이 완화된다. 즉 이를 통해서 어떤 발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균형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쉽죠? 목표 반대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 평등이에요.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는 경제 선장이 아니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피자를 어떻게 잘 나누어서 갖고 가게 할 거냐, 바로 평등,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제 성장의 극대화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지역 간 뭐를 그렇죠 균형 있는 발전을 신경 쓰게 돼요. 근데 단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기도 도로 놔주세요. 저희도 도로 놔주세요. 저희도 공항 놔주세요. 저희도 공항 놔주세요. 우리나라 현재 문제가 뭐냐면 지역 축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비슷비슷한 축제예요. 이 지역 축제 가도 오미자 축제, 저기 가도 오미자, 여기 가도 다 비슷한 거예요. 중복 투자예요. 바로 뭐냐면은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자를 된 거예요. 자본의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기주의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왜? 우리 지역 해주세요. 우리 지역 해주세요. 엄마 왜 봉이만 더 해줘? 왜 뽕균이는 더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우리 지역만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내용 정리 표에도 있지만 선생님 식대로 한번 쭉 가봤고요. 자,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봐야 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교재 132페이지에 보니까 파급 효과와 역류 효과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이거 좀 보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 바본가? 안 그래도 돼요. 고3 언니 오빠들도 진짜예요. 이 그래프 선생님이 지금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라 언니 오빠들도 이거 잘 못 읽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얘 가려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 다음에 두 개 다 가리고 가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냈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파급 효과고 어느 게 역류 효과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래프가 변화된 걸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핵심 지역이에요. 도시와 같은 발전이 이루어진 거점 지역이 되겠죠. 주변 지역을 뭘 말할까요? 농촌과 같은 발전이 덜 된 낙후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발전 수준이 높은 건데요. 요거를 보세요. 개발 전과 개발 후에 자, 발전 수준의 변화를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얘 가리고 읽어봅시다. 지금 핵심 지역이죠. 핵심 지역은 보세요. 개발 전의 발전 수준이 어떻게 있었어요? 요 높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 후에 보니까 핵심 지역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어떻게 되었어요? 분명히 발전했어요. 근데 요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자, 낙후 지역, 주변 지역 보세요. 개발 전에는 발전이 얼마큼만 돼 있었냐면 어이구 심하네. 정말 낙후돼 있었어요. 요것밖에 발전이 안 돼 있다가 개발을 하고 났더니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거점이 되는 지역도 성장했지만 원체 낙후지역되었던 이 지역까지 성장이 이루어졌다. 바로 개발의 효과가 주변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파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프 볼까요? 불균형 당연히 줄어들었죠. 어떻게 됐어요? 개발 전에는 주변 지역과 핵심 지역의 격차가 이마만큼이나 크게 났어요. 근데 개발을 하고 났더니 자,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격차는 이제 요것밖에 나지 않게 돼요. 이만큼 있던 게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바로 파급 효과예요. 그러면 역류 효과, 자, 반대로 가겠죠. 보세요. 역시나 개발 전 보세요. 개발 전에 핵심 지역 발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 후에 보니까 어이구 핵심 지역 어떻게 했냐면은 발전했어요. 핵심 지역은. 그런데 이쪽이 이제 중요해지죠. 주변 지역 보세요. 자, 개발 전에는 발전 수준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상에. 개발 후에를 따라갔더니 어머? 오히려 개발 전에가 떨어지니까 발전 수준이 이렇게 높았는데 개발 후에는 오히려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오히려 주변 지역이 쇠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 지역에 있던 인구와 자본이 다 이쪽으로 이동한 바로 무슨 효과를 나타낸 거다? 역류 효과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주로 어느 개발과 관련된 걸까요? 균형 개발보다는 바로 이거와 관련된 거죠. 바로 성장 거점 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즉 성장 거점 개발에서 원래 목표로 하는 건 바로 파급 효과이지만 실제로는 이 파급 효과가 아니라 주로 뭐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 역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로 2번 지역 개발의 뭐에 대해서 봤냐면요. 방식을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더해줄 게 있어요. 일부 교과서에 살짝 읽을 거리로 나오고요.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에 없지만 이걸 다루기도 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지역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자, 이게 누가 계획을 세웠냐면은 정부가 세웠어요. 그럼 얘는 정부가 세워서 이루어지니까 명령이 아래로 향하는 무슨 개발이냐면은 바로 하향식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뤄진 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언제냐면은 연도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72년에서 81년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자, 정부가 주도를 하는 하향식 개발이면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 돈이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바로 우리가 배운 성장 거점 개발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2차도 지나고 이제 몇 차로 넘어가냐? 제2차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누가 계획을 세웠냐면은 정부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래로 향하는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하향식 개발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92년에서 99년까지거든요. 그럼 90년대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선진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불균형을 해서 지역 격차는 줄여야겠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선진국 대역에 들어오면서 돈이 자본이 많아지니까 제3차부터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뭘 했을까요? 자본도 있겠다, 지역 격차도 줄여야겠다. 바로 균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게 돼요. 왜? 그냥 깔끔하게 하향식 개발 무조건 성장 거점 개발, 깔끔하게 균형 개발은 상향식 개발 이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주도를 해서 제3차 국토개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방식 면에서는 거점 개발을 쓴 게 아니라 뭐 한다? 우리 국토를 골고루 개발시키는 균형 개발 방식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거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새로 바뀐 교육과정 사회교과서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인데요. 배우는 학교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살짝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 학교 이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표준화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수업에서 한 거를 다시 부교재를 보거나 학교에서 한 그렇죠 프린트물을 보거나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급 효과와 역류 효과 봤고요. 잠시 선생님도 좀 쉬어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자료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34페이지에 주제 탐구에 미국의 뉴딜 정책이 나옵니다. 정말 세계사를 통해서나 일반 사회서를 통해서나 지리를 통해서나 지역 개발하면 가장 표준이 되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이 미국의 뉴딜 정책이에요.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라고 하죠. 쇼크에 빠져요.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합니다. 증권 막 주가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경제가 침체되었으니까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 하천에 댐을 만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댐 건설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돼야 되죠. 그다음에 나무도 캐와야 되죠. 시멘트도 캐와야 되죠. 그러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테네시 강에다가 댐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난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버니까 쓰기도 하면서 경제가 부흥한 대표적인 개발이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넘어갑니다. 133페이지에 네모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건 뭐예요? 지역 개발만 봤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지역 개발을 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갈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보전 갈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괄호 1번. 자, 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개 가정집에서만 하더라도 갈등이 일어나듯이 당연히 이 국가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인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까 말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부 주도로 잘 살아보세 바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앞에서 배운 거 다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일어난 거죠. 바로 그렇죠. 파급 효과가 아니라 무슨 효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따박따박 공부하면 실력 안 늘어요. 배운 용어들을 본격적으로 다 응용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역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무슨 정책을 썼기 때문이냐? 성장 위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바로 거점 개발 방식을 사용한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수도권과 남동이매를 거점으로 정하면서 이러한 주요 도시들만 발달하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나머지 지역들은 낙후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자, 민주적인 뭐가 부족했다? 그렇죠. 의사결정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미 여기 내용이 있어요. 왜? 거점 개발인데 우리나라 누가 주도를 해서 지역을 개발했냐면은 바로 정부 주도의 개발이다. 이것도 배운 용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예요? 명령이 아래로 향하는 바로 무슨 개발이다? 하향식 개발을 써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개발, 우리 지역이 정말 원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심 지역과 누구냐면은 주변 지역 간의 갈등이에요.
자, 우리나라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가 돼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쳐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울산, 포항 해가지고 저기 공업의 남동 이메가 우리나라 주요 중심 지역이에요. 그거 아닌 강원도, 아까 말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지역은 많이 낙후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이 뭐예요? 도시죠. 낙후 지역은 당연히 어디가 돼요?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커졌다라는 거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존을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예시로 선생님도 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강의하다 말고 배가 고파지는 이 사태가, 이해만 떠올리면 배가 고파져요. 뭐냐? 선생님 원래 잘 먹어요. 이게 지금 2달 동안 5kg가 쪄서 지금 선생님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호르몬 불균이 와가지고 진짜로. 근데 2달 동안 살이 찌면서 주로 먹은 것들은 밤에 뭐와 함께, 이거와 함께 주로 좋아하는 이제 고등어, 뭐 꼴뚜기, 낙지, 조개, 선생님 좋아하는 개불,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해산물탕, 오뎅탕, 뭐 아무튼 이거예요. 자, 밀물대에 잠겼다가 썰물대에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설명하는지 알죠? 이게 가장 문제집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갯벌이 땅이 아까운 거예요. 또 우리가 국토 면적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막 면적을 늘리려고 한 성장 위주의 개발이죠.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해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뚝을 쌓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딴 데서 포크레인 갖다가 흡어다가 여기 들이부어가지고 이 갯벌을 육지로 만드는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간척사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척사업에서 이 땅을 뭘로 쓰냐? 주로 농경지로 써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도요. 이 간척사업한 데 들어선 게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에요. 다양한 용도로 씁니다. 근데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이쪽 주민들은 바지락, 선생님 갑자기 꼬막은 또 왜 먹고 싶어지죠? 꼬막을 잡아서 생활했는데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져요.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존하자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간척사업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냐면은 이게 논의되고 있어요. 바로 역간척 사업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미 있어요. 보조단에. 역간척은 뭐냐면은 지금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정구역들에서는 이 방조제를 다시 허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흙도 이렇게 퍼내고 해서 원래의 갯벌로 보존을, 그러니까 다시 갯벌로 백시키자는 게 바로 역간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의 유형, 그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가를 해줄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원체 내신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좀 달라요. 자, 선생님도 가볼게요. 플러스 알파 갑니다. 개발과 보존을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로 35강에서 했는데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은 환경 가능론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핵심인데요. 생태학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과학기술, 지난번 중단원 주제였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치면 치나보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갯벌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갯벌이 주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 즉 환경은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고 그거를 인간이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환경 가능론이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봤던 간척사업. 그 다음에 뉴딜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도 활발했던 바로 뭐냐면은 댐 건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환경 가능론이에요. 그러면 생태학적인 입장은 뭐냐? 역간척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쪽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과 자연이
위에서 본 거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힘이 세고가 어딨어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고 자연도 생태계의 일부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합니다. 간척 사업 해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귀여운 척해서 미안해요. 아야야 해요. 아이고 제가 갯벌인데요. 파괴가 되고 있어요. 댐 건설에서 산이 파괴돼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연이 헉헉헉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댐 건설하게 되면 안개가 발생하는 피해가 생기는 거. 간척 사업하면서 선생님 좋아하는 꼴뚜기, 그 다음에 뭐 개불, 이 꼬마 이런 거 안 잡히는 거. 바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생태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와 이게 이제 갈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개발. 그런데 얘는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뭐도 신경 쓰자? 보존도 하자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이쪽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내용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교재표에 보면은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조하는 입장, 그래서 간척사업, 그 다음에 역간척, 그 표는 선생님이 이미 설명 끝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괄로 1번 받고 괄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지역의 이기주의예요. 아까 봤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균형 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그럼 지역 이기주의는 뭐냐? 아이고 우리 지역만 잘 살고 싶어 하는 이게 이기주의인데요. 자, 요 두 개 구분해야 되죠. 바로 님비 현상. 냄비 아니고요. 우대기 쓰라고 했더니 까대기, 다대기, 구대기 다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님비 현상이에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핀피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영어 약자만 나면은 기똥차게 다들 대답 잘하죠. 님비 현상 뭐라고 돼 있냐? not 안 돼요. in my backyard예요. 자, 뭐냐면은 우리 집 뒷뜰에다가 무언가 만드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이 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집 앞뜰이 아니라 백야드 뒷뜰이냐면은 자, 바로 이런 시설들이 혐오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니까 뒤에 감추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이러한 것들은 서로 우리 지역에서 안 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핀피 현상은 뭐냐? 얘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이거 혐오시니까 얘는 나쁜 거, 얘는 좋은 건데요. 두 개 다 지금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예요. 얘는 뭐가 안 좋은 거냐 보세요. 핀피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영어 P예요. please예요. please 제발. in, my, 이번에는 백야드가 아니라 뭐예요? 프론트 야드예요. 그러면 제발 플리즈 뭘 하냐? 우리 지역 앞에다가 우리 집 앞뜰에다 해주세요. 왜 앞뜰에다 해달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도 왜 이기주의냐? 서로 좋은 거는 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바로 얘는 뭐냐면은 그렇죠. 이익이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 들어서면 땅값 올라가요. 공공도서관 좋아요. 공원 좋아요. 이러한 바로 이익이 되는 시설들, 선호시설들을 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 핀피, 그 다음에 이거는 님비 혐오시설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 모두 문제가 있어요. 이거의 해결 방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역 이기주의 해결 방안이 별도로 돼 있지만 어차피 보는 김에 같이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교재 바로 134페이지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이런 글을 줘요. 그래서 이를 글을 줘놓고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냐, 이거는 어떤 갈등을 줄이기 위한 거냐, 그런 내용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자료, 그러니까 지금 보니 이 자료를 되게 잘 받아놔야 돼요. 경기도 이천시는 인접한 5개 시와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이 선생님 뭐예요?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지역이 사용할 넓은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착공하여 이렇게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천시가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이천시에서 맞는 거를 이천시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이 이용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혐오시설을 끌어안았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뭐 하냐? 해당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지만 이 건설 비용을 나머지 시군들이 분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자 보세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하냐? 지속적인 민주적인 설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말 이거 우리나라 많이 합니다. 뭐냐? 혐오시설을 설치하면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로 스포츠센터 건립 및 이용 쉽게 해준 거, 이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하고 전기요금 좀 싸게 해주는 무언가 혜택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지역 간 상호 협력이 있었던 거 내용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역 주민들을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설득을 했다. 강압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자,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선생님 죄송해요. 내용 하나 까먹고 3번 갔네요. 그냥 가볼게요. 자, 나는 뭐예요? 주민 배심원제. 아까와 같은 맥락이죠.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그 정도만 봐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제 네모 3번에서 나오게 돼요. 자, 네모 3번은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여태 본 거는 뭐예요? 지역개발에 유형받고 그로 인한 문제 이기주의 봤죠? 자, 오늘 세 번째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 환경 문제예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환경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갯벌이 파괴가 되고 산이 파괴가 돼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환경 파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하나의 방안.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개발이 있습니다. 이 용어 선생님들이요, 딱 빈칸 비워놓고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용어 정확히 잡아 놓으셔야 돼요. 바로 해결책이 뭐냐? 얘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선생님들은 요 용어 쓰는 거에다가 이 용어 뜻까지 쓰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절주절 길게 쓴다고 점수 높게 받지 않아요? 핵심 내용이 딱 들어가야 돼요. 바로 뭐냐? 현재 세대가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이 현재 세대가 이들의 뭐냐면은 욕구를 충족시켜요.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냥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뭐를 고려하는 거냐면은 바로 미래 세대의 욕구까지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석탄 써볼까요? 석유 써볼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쓰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자동차 연료에 쓰고요, 화학공업 쓰고요 하다 보면은 미래 세대가 이용한 석유는 어느 순간 고갈이 되어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원을 물려주려면 분명히 석유, 석탄의 사용도 줄여야 되고 또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화석에너지 사용 줄여서 지구온난화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바로 이 두 개의 문장, 즉 이거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그러면 어느 학교나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입니다. 바로 자원이에요. 자원, 소모형 개발에서 어떤 개발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자원 순환형 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또 주제 탐구 말고 보조단에 있죠. 요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133페이지에 보조단에 보니까
지금 두 개의 개발 형태가 있어요. 그럼 정답 알죠? 이거 나쁜 거예요. 환경과 경제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악순환이 일어나냐?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이에요. 왜 불가능할까요? 자원 안 아껴 쓰는 거예요. 현재 세대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알아놔야 돼요. 화석 연료가 뭐냐? 석탄, 석유와 같이 과거의 식물들이 꽉꽉 다져서서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죠. 그 화석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해요. 근데 석탄, 석유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 캐었으면 어떻게 돼요? 재생이 안 돼요. 즉 사라지고 말아요. 한번 캐냈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캐어내면서 얘를 탄소죠. 얘를 쓰다 보면은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환경과 경제의 악순환, 바로 자원 소모형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뭐냐? 양질의 경제 성장, 바로 누구도 고려하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바로 화석 연료가 아닌 어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나가자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새로 개발한 거, 재생이 가능한 거, 태양열, 풍력, 조력 아무리 써서 태양 얼굴이 반쪽짜리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그렇죠. 자원이 딸지도 않고요. 환경오염도 바로 비교적 적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신재생 에너지.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까지 해서 봤고요. 자, 교재 152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보통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항상 핵심 마무리 꼭 보고 가죠. 자, 지난 시간 38강, 이번 시간 39강에서 배운 거 152페이지 가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냐? 우리 주제를 잊지 마세요. 이번 중단원 주제는 공간 변화예요. 그러면 공간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큰 흐름 잡아야 돼요.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무역 인적 교류할 때 세 글자로 말하면 바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 발달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해요. 근데 생태 환경에서는 산림훼손, 생태계 교란이 나타나서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바로 도시화와 산업화예요. 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역시나 공간이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에 쓰이는 용도가 늘어나고 있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어졌고 바로 녹지 공간 감소로 인해서 습도 감소에다가 열섬 현상까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올바른 지역 개발이 필요하고 뭐도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 보존 이렇게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핵심 오늘 여기 있었죠.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차이 꼭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갈등 해결 방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용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강 마치고요. 오늘의 마무리 짐작하셨죠? 뽕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Yeah, come on. Joey cracked the dawn, Thalia. TS.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40강에서는 공간 변화와 대응 해당하는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